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main 함수 안에 있는 int 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출력하되 이 변수 a만 쓰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무슨 줄인지 알겠죠? 해석해보면 전체 공간의 개수는 11개죠. 주소를 담을 공간이랑 int 값 10개를 담을 공간 해가지고 11개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몇 바이트일까요? 총 몇 바이트일까요? 48바이트예요. a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니까 8바이트, int 값 10개, 40 더하면 48이죠. 그러면 a는 주소니까 얘를 다르게 써보자면 첫 번째 공간의 주소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a로 가면은 나오는 게 a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만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뭐가 같을까요? 이거죠? 이거랑 같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랑 연관 지어서 보세요. 얘를 다르게 쓰면은 이렇게 쓴 거죠. 이해되시죠? 배열 문법으로 표현한 거를 포인터 문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배열 문법으로 써져 있는 것도 똑같죠? 여기서는 더하기 1을 하고 10을 저장한 거고, 그래서 배열 문법과 포인터 문법 표기만 다르고 똑같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배열 값을 세팅했는데 이 중에서 최대값을 출력해야 됩니다. 일단은 0이라고 나오는데 그거야 뭐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에다가 0이라고 해놓고 그걸 출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사람의 경우부터 최대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뭐 그냥 여기서 아무거나 보거나 아니면 뭐 자릿수로 보거나 아니면 앞에 부호가 뭔지 이런 거 따지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다 순회해봐야 되죠. 만약에 내가 최대값으로 설정해둔 이 변수보다 어떤 인덱스의 요소 값이 더 크다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맥스 넘버가 a의 i번 요소보다 작다면 최대값은 다시 새로 써야죠. 해당 i번째 요소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대값 결과는 33,210 나왔습니다. 그냥 10번 반복하는 포문이에요.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A의 0번 요소가 처음에는 맥스 넘버보다 큰지 비교하고 여기가 참이면 최대값을 A의 0번 요소로 재정의 하는 거고, I 값 또 1 증가해가지고 A의 1이
바뀐 최대값보다 큰지, 바뀐 최대값은 여기서 0이죠. 처음에 마이너스 10이랑 0을 비교했으니까. 그러면 A1이랑 최대값이라고 정해놓은 거 0 비교하면은 A1이 더 크니까 여기 참이라서 재정의하죠. 그 다음에 또 i값 증가한 다음에 A2랑 A1의 값을 비교하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전체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한 요소를 나머지 요소랑 비교를 해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맨 처음에 A0이랑 A1의 값을 비교했어요. 그러면 A1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얘랑 비교할 필요가 없고 얘랑만 비교하면 되죠. 이미 얘는 최대값 후보에서 탈락했으니까. 처음에 이 둘을 비교하고 나면 얘가 최대값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다음 값인 얘랑 비교하면 되고.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할 때마다 두 개씩 비교할 때마다 둘 중에 더 큰 값을 맥스 넘버의 값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덮어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0으로 초기화한 것 뿐이고요. A의 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넘버의 값이 있어요. A의 0이랑 맥스 넘버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A 0 탈락이죠. 처음에 0이니까 여기 거짓이죠. 실행 안 하고 다시 올라와서 i 값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A1이랑 맥스 넘버 비교하고 10이랑 0 비교했더니 어때요? 참이죠? 맥스 넘버는 이제 A1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i 값 증가해서 A2랑 맥스 넘버 새롭게 바뀐 거 A1의 값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할 때마다 맥스 넘버의 값이 배열 요소의 값보다 작으면 배열 요소의 값을 맥스 넘버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 맥스 넘버에 결국에 들어있는 값은 최대값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같은 값인데 얘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얘가 6보다 크니까 맥스 넘버의 값은 H1의 값으로 덮어쓰기 되고 A8 후보 제외되고 여기서는 둘이 같잖아요. 맥스 넘버의 값은 7번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포함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게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최대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건데
이 요소에 들어있는 모든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맥스 넘버의 값을 0으로 초기화돼 있다면 맥스 넘버가 항상 배열 요소의 값보다 크죠.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값이 최대값으로 나올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맥스 넘버를 A0 값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오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지금 맥스 넘버의 타입을 인트로 해놨으니까 그 인트 범위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21억 대략 해가지고 21억 21억 몇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21억을 끝값을 여기다가 놔도 상관은 없겠네요. 인트 범위 최소값으로 정의하고 초기화하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배열 요소 모든 배열 요소는 인트 타입이니까. 이해되시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함수는 몇 바이트짜리 함수인가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안에서 생성된 거 없으니까. 변수도 없잖아요. 0이에요. 0. 그럼 얘는요? sub 2.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포인터죠? 포인터. 포인터는 타입에 상관없이 8바이트고 sub 3는 인트 공간 4개에 첫 번째 공간의 주소 8바이트 더하면 24바이트죠. 그러면 어레이 1의 메모리 구조와 어레이 2의 메모리 구조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레이 1 첫 번째 공간에 주소가 있죠? 어레이 2는 아예 그냥 주소만 담을 수 있게 선언됐으니까 둘 다 8바이트고 맞죠?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나오는 게 인트잖아요. 어레이 1도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한 번 가면 첫 번째 공간에 주소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공간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한 줄 쓰면은 첫 번째 공간에 주소 가지고 있고 그 공간이 있는 거죠. 16바이트니까 여기 2배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값이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있는 걸까요?
이건 없죠. 그래서 차이점은 얘는 이 한 줄에서 태어나자마자 16바이트 공간도 같이 주어지지만 어레이2는 그런 게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 땅이 있는 거고 얘가 자기 땅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어레이 1은 50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어레이 2는 50이라고 한다면 이해될까요? 얘는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되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써보자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 또 다른 말로 써보면 얘는 지금 포인터 문법으로 써져 있으니까 배열 문법으로 나타낸다면 이거죠. 어레이 2는 이런 거 안 되죠.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K라는 변수가 있고 어레이 2는 K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줄은 K의 주소로 가서 50을 넣는 거니까 이거니까 결국에 K에다가 50을 저장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근데 문제의 상황에서 K는 없었잖아요.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어레이 2가 보고 있는 대상이 없죠. 보고 있는 대상이 없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없다는 뜻이고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려고 해도 애초에 얘는 태생부터가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연고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다는 거. 대신에 이제 얘에 비하면 자유도는 더 높죠. 얘의 경우 장점은 생길 때부터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공간의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값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레이 2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없어서 이런 건 불가능하죠. 대신에 여기에다가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수시로 넣고 할 수가 있는 거죠. A랑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처음에는 A의 주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B의 주소로 갈아 끼울 수 있고 그럼 B의 주소로 가서 B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는 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렇게 대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원하는 값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바꿀 수 있지만 어레이 1은 그게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어레이 1은 4개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더하기 1을 했을 때 주소 단위로 더하니까 그 다음 공간, 그러니까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정보적, 주소적,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에러 발생하죠.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이 안에 스택 있고 안에 메인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ub4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메인을 너무 크게 그렸나?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메인은 근데 크게 그릴 필요가 없네. 여기서만 메인을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sub4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개짜리 공간이랑 그거를 한 번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소가 있죠.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어레이 1 그리고 4개 공간 4개 공간이 여기 위에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의 이름은 없죠. 단지 공간 4개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공간에 주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8바이트잖아요. 어딘가에 생기는데 이게 사실 어레이가 이게 변수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상수예요. 변수는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상수는 안 변하죠. 콘스탄트잖아요. 이게 상자가 항상의 그 상자입니다. always.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메모리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변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수 처리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상수 처리가 됐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첫 번째 공간의 주소입니다. 어레이 1의 주소. 그러면 이 배열 공간에다가 값을 넣고 싶다고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처럼 다른 공간의 값으로 다른 공간의 주소로 정의하게 되면 완전한 접근을 못하는 거죠.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공간의 주소에서 그 다음 칸이니까 여기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이 공간의 두 번째 공간의 주소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여기는 1이어야 되고 여기는 더하기 2 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공간의 이름은 없죠. 여기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공간에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름을 붙여서 뭐 변수명 여러 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얘가 여기처럼 지금 여기는 지금 같은 배열 내에서 다른 공간의 주소를 담고 있지만 만약에 얘도 주소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얘 이 공간의 주소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공간 이렇게 만들어둔 거 여기에는 접근할 수가 없죠. 접근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array라는 변수 안에 다른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만들어둔 공간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게 4칸이니까 인트 4개니까 16바이트만큼 메모리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간의 개수가 막 2000개가 된다면 뭐 8000바이트 그냥 낭비하는 거죠.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방지하려고 처음부터 이런 문법을 쓰지 못하도록 문법으로 막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상수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상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수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의 장점 처음부터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얘의 장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리킬 수 있다. 단점은 뭘까요? 그냥 다른 곳을 볼 수 없다는 것. array2의 단점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둘 다 포인터 변수지만 포인터지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배열의 숫자 두 개를 저장한 뒤에 저장된 각각의 숫자를 모두 출력하는 건데 자, 배열 문법 사용 불가라는 건 포인터 문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열 문법 예시가 나와 있죠?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 가능 지역에 지금 배열 문법으로 되어 있죠.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배열 문법 올바르게 썼으니까 잘 나오는 게 맞는데 배열 문법 쓰지 말라 했으니까 배열 문법으로 표기된 거를 포인터 문법으로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썼죠. 근데 이거를 포인터 문법으로 변경하면 에스터리스크를 쓰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대괄호 지우고 0 더한 다음에 0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니까 대괄호 역할을 에스터리스크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요. 여기는 뭐 출력문 아니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문장이니까.
그럼 이거는 더 줄일 수가 있죠. 어차피 0을 더하는 건 쓰나 마나니까. 마찬가지로 배열문법 사용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숫자 100개가 저장된 각각의 숫자 모두 출력이에요. 아직 공간은 있지만 숫자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숫자는 저장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출력할 때 배열의 모든 원소를 출력해야 되니까 array 0은 뭐 %d 이렇게 해놓고 array 첫 번째 주소로 가서 출력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배열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당연히 넣어준 거가 없으니까 이런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당연히 쓰레기 값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일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열에서 각 공간에 가려면 처음에 첫 번째 공간은 0이고 두 번째 공간은 1이고 세 번째 공간은 2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100개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이 출력하는 작업을. 그러면 반복문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i가 0부터 i가 100까지 i가 1씩 증가하면서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데 여기는 0부터 99까지 나와야 되고 맞죠? 따라서 %d로 바꿔놓고 들어갈 수 있게 i라고 한번 써주고 그런 다음에 array 0일 때 0걸음만큼 간 곳의 데이터를 뽑아줘야 되고 array가 i가 1일 때는 한 걸음 간 만큼 그곳의 주소를 알려줘야 되니까 여기도 i로 바꿔줘야 0부터 99까지 array가 관리하는 공간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직은 값을 안 넣어줬으니까 똑같이 이대로 실행하면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값을 넣어주는 것도 반복문으로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array의 i번째 인덱스에는 어떤 값을 넣어줄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배열 문법이니까 포인터 문법으로 바꿔야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충족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 중복 줄이고 싶으면 한 번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음 문제.
스캔F를 사용할 때 왜 인자를 변수의 주소로 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change 함수 구현해가지고 뭐 이런 거 했죠. change 함수도 실행할 때 값이 아니라 주소를 인자로 줬잖아요. 어떤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접근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input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쓰레기 값입니다. 근데 이 scanf라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안에 이 void chang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형이 구현되어 있어요. 이 헤더 파일 안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4개 변수도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좀 간단한 설명은 끝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이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했죠. 뒤에 .h는 헤더 파일이에요. 헤더 파일.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표준 말 그대로 표준 스탠다드 입력 인풋 출력 아웃풋 이런 일을 하는 기능을 모아놓은 헤더 파일입니다. 지금은 소스 파일이랑 헤더 파일 구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함수 같은 것도 원래는 이 파일 하나에다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리해가지고 또 다른 파일 예를 들면 util.c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include 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쓰는 건데 이제 편의상 한 곳에다 다 몰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printf나 scanf 얘네 둘이는 입출력이죠. scanf가 입력, print가 출력. 그래서 지금 이 REPL이라는 곳에서는 얘가 없어도 이거 include 안 해도 잘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다른 툴이 있죠? 그런 데서는 얘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age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나이 입력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단순 출력이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해야 한다는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age는 지금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변수의 사용자가 직접 값을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scanf 이게 scanf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 change라고 생각하세요. change라고. 그리고 %d 라고 했을 때 얘도 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scanf에. 그리고 age의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했잖아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F로 돼 있으면 실수 입력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 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change 함수 그때 그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청소업체 얘기했죠. 그냥 전화해가지고 방이 그냥 너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끄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내 방이 너무 더러워요 하고 전화 끄는 거예요. 안에 뭐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위치? 내가 의뢰할 내가 의뢰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수 달라는 건 알겠는데 이 정수를 어디에다 넣어줘야 하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이지스라는 3칸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고 첫 번째 나이 입력 두 번째, 세 번째 나이 입력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입력을 총 3번 받아야겠죠? 그리고 배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지 없는 변수일 뿐더러 에이지스라고 쓴다면 얘는 이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에이지스에 0 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포인터 문법으로 이렇게 써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 에이지스 이 자체가 주소잖아요.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1이고 세 번째는 2일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값에 접근을 한 거니까 주소에다 접근을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도 이게 아니라 주소여야 하고 방금 이 설명하면서 눈치 못 챘으면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주소를 줘야 되죠. 그래야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하고 두 번째 사람 나이 입력하고 세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받을 수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